큰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잘 해놔도 스타일링이 엉망이면 집이 전혀 예뻐 보이지 않아요. 일단 집이 예뻐 보이려면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좀 취향을 타기도 하고 사실 저만 알고 싶은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3일부디 스튜디오 유지연 실장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우리 집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홈 스타일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홈 스타일링, 홈 드레싱이라고 하면 커튼이나 블라인드, 러그, 쿠션 등의 패브릭 아이템, 소파나 식탁, 테이블 같은 이동 가구, 그리고 조명, 다양한 데코 소품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성비 좋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들,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스타일링 팁 위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스타에서 보고 예뻐서 샀는데 막상 우리 집에 두니까 뭔가 애매해요. 예뻐 보이는 집은 사실 딱 한 끗 차이에서 갈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인테리어 소품을 써야 예쁜지, 컬러 매칭 팁, 스타일링 노하우, 구매처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집도 예쁘게 바꿔보세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문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피디님, 이거 좀 잠깐 보세요. 얼마 전에 친한 동생한테 온 문자인데 이 친구가 공간 꾸미는 걸 좋아해서 종종 저한테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물어보거든요. 피디님이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나쁘지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2%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디자인의 디퓨저를 추천해주고 아래에 책을 2개 정도 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아, 근데 이것도 좀 심심한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책 순서를 한번 바꿔보라고 하면서 블랙을 위에 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처음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이 사진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디퓨저 병의 컬러와 쉐입이에요. 뒤에 놓인 소파가 블랙톤이기 때문에 디퓨저도 투명한 블랙 유리병으로 자연스럽게 톤을 연결하고, 소파와 소파 테이블이 직선이 강한 각이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 올리는 소품은 동그란 쉐입으로 배치하면 공간이 훨씬 부드럽고 풍부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유광 소재들끼리 겹쳐질 경우에 질감 대비가 사라져서 공간의 깊이감이 떨어지고 약간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같은 광택감을 가진 소재들이 맞닿으면 오히려 공간이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텍스처가 다른 아이템으로 시선의 흐름을 한번 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품을 둘 때는 단순히 예쁜 거 하나를 골라서 두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있는 가구, 형태, 소재, 컬러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소소한 디테일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도 정돈돼 보이고 공간의 톤 앤 매너를 유지하는 팁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홈 스타일링만으로도 집이 예뻐질 수 있나요? 물론이죠. 큰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잘 해놔도 스타일링이 엉망이면 집이 전혀 예뻐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스타일링은 무슨 고급 가구나 디자이너 브랜드로 꾸미는 거창한 스타일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아주 쉽게 내가 가진 것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집이 예뻐 보이려면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로 나와 있는 짐이 없어야 해요. 물건이 많으면 아무리 예쁜 집도 정신없어 보이거든요. 내가 집을 좀 꾸며보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가장 먼저 보여도 되는 물건과 가려야 하는 수납을 구분하시고, 꺼내놓아야만 하는 것들은 이왕이면 예쁜 걸로 세팅해두세요. 이게 또 우리 집의 포인트 소품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정리만 잘해도 준비는 절반 끝난 거예요. 둘째로 바탕색을 정리해주세요. 벽과 바닥, 천정을 우리가 바탕색이라고 하는데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서 이걸 바꿀 수 없다면 가리면 돼요. 러그를 깐다든지 큰 그림을 걸거나 때로는 패브릭을 걸어주거나 해서 톤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어려운데요, 예쁘다고 소품을 이것저것 사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는 예뻐도 통일감이 없으면 전체가 지저분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컬러나 소재, 톤이 일관성 있게 연결만 되어도 훨씬 예쁜 집으로 꾸밀 수 있어요. 말로만 들으니까 좀 어려운데 이거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보면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홈 스타일링 공식을 준비했어요. 딱 이렇게만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소품을 공간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쁜 소품을 보면 어머 이거 너무 이쁘다 하고 충동적으로 사게 되죠. 그런데 스타일링은 그 소품 하나만 예뻐 보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소품은 그 공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봐야 해요. 그 소품이 어디에 놓일 건지, 그 주변에는 어떤 가구가 있는지, 그 공간 전체의 톤과 분위기에 어울리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죠. 소품을 잘 고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무드를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에 눈이 가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해요. 요즘은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등에 정말 좋은 이미지들이 많아요. 물론 대부분은 연출 컷이긴 하지만 그걸 참고하면서 내 취향을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또 카페나 호텔, 누군가의 집에 갔을 때 내가 어떤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앤틱하고 클래식한 분위기에서 마음이 편안하면 그런 컨셉으로 우리 집을 꾸미면 되고, 모던하고 미니멀한 공간이 좋다고 느꼈다면 그쪽이 내 스타일인 거예요. 이렇게 내 취향을 파악한 후에 소품들도 그 톤에 맞춰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것, 그게 바로 예쁜 집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소품과 가구의 색과 형태에 신경 쓰세요. 가구와 소품의 색감을 고를 때 우리 집의 기본 톤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먼저 고려하고 포인트 컬러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현장 중에 기본적인 마감재 톤은 비슷하지만 스타일링만으로도 느낌이 확 다른 두 현장을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먼저 여기는 파크리오 현장인데요. 차분하면서 고즈넉한 동양미가 느껴지는 게 특징이에요. 전체적으로 원 베이지를 기본 베이스 톤으로 한 톤온톤 매치로 포인트는 블랙으로 설정했어요. 원 베이지 바탕색에 화이트 소파를 배치하고 라운지 체어는 베이지 쿠션에 블랙 팔걸이가 있는 제품으로, 그리고 소파 테이블은 비정형 곡선 쉐입의 테이블로 배치하였습니다. 쿠션과 테이블 위 향초병을 블랙으로 포인트 주었고요. 사이드 테이블에 놓은 화병도 소파 테이블의 곡선 쉐입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형태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화려한 꽃보다는 고즈넉한 나뭇가지를 꽂아서 공간의 무드를 더욱 차분하게 연출했어요. 거실에서 이어지는 주방의 식탁은 아트월과 이어지는 느낌으로 동일한 색감과 소재의 원목으로 선택해 공간에 연결감을 더해주고, 테이블 위의 소품도 너무 화려하지 않은 느낌의 꽃과 화병으로 과하지 않게 전체적인 무드와 이질감 없이 어우러지도록 스타일링했습니다. 또한 동양적인 아트월의 간살도어 뒤로 보이는 코지월이 파크리오 현장의 메인 뷰였는데요. 고즈넉한 느낌이 나도록 블랙 화병에 블랙베리 조화를 연출해서 절대된 우아함과 고요한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이처럼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가구와 소품들이 놓여 있지만 모두 베이지와 블랙의 조화 안에서 톤을 유지하고, 형태 역시 부드러운 곡선과 원형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고 편안한 공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은 건대 스타시티 현장입니다. 여기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호텔의 라운지 같은 공간이에요. 마감재의 톤앤매너는 파크리오 현장과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화려한 스타일링을 해주니까 느낌이 확 다르지 않나요? 스타시티 현장의 스타일링은 포인트 컬러를 활용한 스타일링인데요. 그린 컬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텍스처들로 변주를 주어 리듬감 있게 하지만 통일되게 연출했어요. 거실에는 화이트의 라운지 소파와 1인용 체어를 2개 배치하고 블랙 우드의 소파 테이블로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다이닝 공간은 블랙 세라믹 다이닝 테이블로 연출해서 거실 공간과 다이닝 공간의 흐름을 연결해주고 화려한 홈바가 돋보이도록 연출했습니다. 다이닝 테이블 위에는 그린 컬러의 유리 화병과 화려한 생화로 센터피스를 세팅해서 펜던트와 어우러지도록 스타일링하고, 거실과 다이닝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이닝 테이블에서 함께 시선에 들어오는 소파 위 쿠션도 딥그린 컬러로 두 가지 쉐입을 믹스해서 시각적인 재미를 더했어요. 1인 체어 옆에 사이드 테이블 위에도 딥그린의 단 스탠드로 색을 이어가고, 창가 테이블 위에 연필 꽂이도 같은 컬러로 연결했습니다. 홈바장은 세라믹 상판과 브론즈경 자체만으로도 화려하기 때문에 소품은 최대한 심플하게 블랙의 화병과 가느다란 나뭇가지로 공간감을 채워주었어요. 현관은 같은 시선에서 보이는 공간은 아니지만 우리 집의 인트로이기 때문에 벤치는 블랙으로, 그리고 오브제는 다이닝 테이블 위에 그린 화병과 비슷한 느낌의 여성스러운 쉐입의 도자기 화병으로 스타일링했습니다. 같은 시야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도 전체적인 집의 소품톤과 쉐입을 통일감 있게 연결하면 집이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이렇게 한두 가지 포인트 컬러를 중심으로 다양한 텍스처와 쉐입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공간이 산만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럽고 풍성해 보여요. 30평대 아파트를 꾸미는데 그러면 비용은 얼마 정도면 될까요? 어떤 눈높이를 가지고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겠지만 저는 그때 찍으신 저희 집 거실 다이닝 꾸미는데 30만 원 정도 든 것 같은데요. 물론 가구랑 블루투스 스피커, 커튼은 제외하고요. 계속 소장할 것들은 조금 투자를 해서 퀄리티 있는 걸로 사고, 기분에 따라 바꿔서 연출할 작은 소품들은 인터넷에도 너무 싸고 예쁜 것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가성비 좋은 소품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소품들은 주로 어디서 구매하세요? 저는 일단 르위켄이라는 사이트를 자주 봐요. 거의 매일 봐요.
온라인 편집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구, 조명, 소품 등 엄청 종류가 많고 세일 제품들도 수시로 바뀌어서 심심할 때마다 들여다보는 사이트예요. 금액대는 접근 가능한 것들로부터 비싼 아이들까지 다양한데 요즘 인스타 사진에서 많이 보이는 대부분의 가구와 소품, 조명들이 거의 다 모여 있으니까 구경하시다 보면 내 취향도 파악이 되실 거고 세일 제품들 잘 보셨다가 구매하시면 득템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취향을 타기도 하고 사실 저만 알고 싶은 곳인데요. 탐미주의라는 곳도 자주 들려요. 블랙 우드 제품들과 소가구, 그리고 투박한 화병들이 제 취저라 자주 구경합니다. 아소토브라는 사이트는 특히 조화가 예쁘고 테이블 웨어들도 되게 예뻐요. 프랭키라라는 곳은 중국 구매 대행이라서 배송 여유를 가지고 주문하셔야 되는데 다른 곳에 없는 제품들도 많고 예쁜 것도 많아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카인더 앤 젠틀러라는 사이트는 아기자기하면서 트렌디한 룸테리어, 데스크테리어 제품들 구경하실 게 많으실 거고, 로파 서울이라는 사이트는 유니크한 소품들, 테이블웨어, 인센스 같은 향 제품들, 그리고 작은 오브제들이 예쁜 게 많아요. 하이엔드 제품들이 주로 있어서 가격대가 높긴 하지만 트렌디하고 멋진 디자인 가구들과 브랜드 소품들을 구경하시려면 HPIX를 보시면 돼요. 눈호강도 하고 감각도 높일 수 있어요. 사실 인터넷 서치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이트들을 보시다 보면 저렴하면서 예쁜 제품 엄청 많잖아요. 자주 들여다보시면서 내 취향에 맞는 사이트를 찾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프라인의 경우 이케아나 무인양품, 자라홈도 자주 가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쿠팡이나 오늘의 집도 자주 이용해요. 너무 비싼 제품들만 쓰기보다는 적절히 내 필요에 맞게 잘 믹스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집을 아무리 예쁘게 인테리어해도 소품 하나 잘못 두면 그 분위기가 싹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마감재로 완성된 공간이라고 해도 어떻게 스타일링 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만큼 스타일링은 정말 중요하고 재미있는 작업인데요. 그 스타일링이라는 게 정말 한 끗 차이예요. 그 한 끗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레퍼런스를 많이 보고 내가 어떤 공간에서 행복한지 나의 취향을 잘 반영해서 계속해서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뭔가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3층에서 인테리어하고 있는 3일 푸드 스튜디오 유지연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